네,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지사가 후보로 결정된 지 2주 만에 이낙연 전 대표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선대위의 상임 고문을 수락했는데요. 하지만 현장에 모인 양쪽 지지자들 사이에선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원팀을 띄우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민주당 소식부터 김필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서울 종로의 한 찻집 앞에 서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포옹을 한 두 사람은 발언권을 양보하다 이 전 대표 먼저 입을 뗐습니다.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이어가야 한다는 대의를 버리지 마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인생으로나 또 당의 활동 이력으로나 또 삶의 경륜이나 역량이나 제가 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으신 우리 후보 전 대표님이신데 하지만 같은 시각 밖에서는 소란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몸싸움도 발생했습니다. 만남은 30분 정도 걸렸는데 이 전 대표가 이 후보 선대위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낙연 전 대표께 선대위 참여를 요청했고 협의한 결과 선대위 상임고문을 이낙연 대표께서 맡기로 하였습니다. 당초 예상되었던 공동선대위원장이 아닌 상임고문 직함을 맡긴 건 전직 총리이자 대표였던 이낙연 전 대표를 예우한 것이라고 당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당에선 갈라진 지지자들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우리 지지자들의 마음에 상처가 회복이 되고 함께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다려주고 함께 해주고 안아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나누셨습니다. 두 후보가 떠난 자리에도 지지자들의 목소리는 계속돼 앙금을 털어내고 원팀을 띄우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경선을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후보의 반려견 사과 사진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는데요. 오늘은 가족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사과 사진에 아내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해명하면서 부인이 후원회장하는 분도 있지 않냐며 홍준표 의원을 겨냥한 겁니다. 그러자 홍 의원 역시 바로 소환 대기 중이라 공식 석상에 못 나오는 부인보다는 낫다고 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 소식은 김소현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가 쿠데타와 5.18을 빼면 정치는 잘했다는 발언에 대해 사과한 뒤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려 논란을 키운 윤석열 후보. 개 사과 사진에 부인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일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제 처는 그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사과와 관련한 그 스토리를 얘기를 해준 것이고 그거를 하면 좋겠다고 제가 판단해서 하라고 한 겁니다. 사진 속 개는 소중한 가족이고 국민들의 시각을 못 챙긴 자신의 불찰이라며 이런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가족이 어떤 분들은 후원회장도 맞는데 원래 이 선거라는 거는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 처는 다른 후보 가족들처럼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발언은 부인 이순삼 씨가 후원 회장을 맡고 있는 홍준표 후보를 겨냥한 걸로 해석됐습니다. 그러자 홍 후보는 소환 대기 중이어서 공식 석상에 못 나오는 부인보다 낫다고 되받았습니다.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은 걸 두고 한 말인데 이를 두고 양측의 갈등은 이미 커질 대로 커진 상황입니다. 도망간 이정필이라는 사람이 검찰에서 자백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저희 집사람 소환했겠죠. 망신 주기 곧 위해서라도. 소환하겠죠. 네? 곧 소환하겠죠. 두 후보 측은 연일 상대방의 과거 막말 목록까지 내놓으며 갈등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승민 후보 측은 윤석열 후보가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어떤 것도 저들의 공격거리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 후보의 잇따른 사과에 진정성이 없고 정치적 계산에 따른 거란 비판을 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로 만나 경선 이후 선거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이렇게 대선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제3지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번 주 초 광주를 방문한 뒤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김동연 전 부총리는 오늘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이 소식은 연지환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안철수 대표가 이번 주 의미 있는 행보를 한 뒤 국민께 직접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이번 주 초 광주를 방문해 5.18 묘역을 참배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근 전두환 씨 옹호 논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국민의당 다른 관계자도 출마는 기정사실화라며 시점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되기 전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다음 주인 11월 5일에 결정됩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의 흐름도 제3지대 후보에게 나쁘지 않다고 안 대표 측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 19, 20일 JTBC가 실시한 여론조사 4자 대결에서 안철수 대표는 6%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미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 전 부총리는 오늘 신당인 새로운 물결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가졌습니다. 정치와 후보를 혐오하게 만드는 이 비호감 월드컵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최근 주요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높게 나타난 점을 꼬집은 겁니다. 김 전 부총리는 제3지대의 연대에 대해서도 운을 띄웠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며칠 전에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든 심상정 대표든 기득권의 양당 구조를 깨는 것에 생각을 같이 하면서 안 대표 측도 국민의힘과 단일화엔 선을 그으면서도 김 전 부총리와의 연대는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뉴스 스토리텔러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어느 줄이 동아줄인가? 자, 어제 홍준표 의원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해불양수. 바다는 어떤 물도 사양하지 않는다. 마다하지 않는다. 모두 나에게 오라. 이런 뜻이었죠. 정권 교체의 뜻을 같이 한다면 어떤 분도 사양하지 않습니다. 장제원 의원도 받아줍니다. 하태경 의원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온다면. 그런데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캠프 상황실장 하다가 아들 노엘 씨 음주운전으로 물러난 상황이고, 그리고 홍준표 의원, 하태경 의원한테 이런 말도 했었는데 과연 올까요? 다 떨어져서 그 친구들 올라오면 대선 4강 토론이 안 돼요. 하태경이 떨어졌다 그러게 된다. 아이고 막 묵은 체정이 숨니다. 어쨌든 경선 끝나면 모두 원팀이다. 나는 내 팀, 네 팀 가리지 않는다. 그 의미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주에 이어서 또 선대위원장 영입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4명입니다. 김태호, 박진 의원, 심재철 전 의원, 그리고 유정복 전 인천시장. 이러면 지난주에 영입한 주호영 의원까지 합치면 선대위원장 5명, 국회의원 선수만 20선입니다. 자, 홍준표 의원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광역단체장 공천 주겠다고 미끼를 던져서 중진들 데려가는 거다. 그러다 한 방에 훅 간다. 세게 비판에 나섰습니다.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 끝나면 바로 6월에 지방선거 있죠. 자, 이걸 들은 윤석열 전 총장 반응은 이랬습니다. 단체장 공천을 미끼로 중진을 데려가는 게 새로운 정치냐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답변할 가치도 없는 얘기라. 네. 그 우리한테 물어봐야지. 네, 한마디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김태호 의원의 말은 우리 공천 미끼 물고 온 거 아니다. 이런 뜻이겠죠. 두 후보 갈등은 깊어만 갑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유승민 전 의원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홍준표, 윤석열 두 사람 모두 가관이다. 피장파장이고 도낀 객긴 아니냐. 멀쩡한 사람 놔두고 고민하지 마시라. 네, 국민의힘 경선 이제 투표까지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어느 줄이 동아줄일까요?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패밀리 비즈니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죠. 윤석열 전 총장의 오늘 발언. 선거라는 건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지 않느냐. 네, 선거 때 되면 패밀리, 그중에서도 부인 관련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요 며칠 새 부인 관련 발언으로 투쟁 중인 후보 있죠. 네,
원희룡 전 지사, 부인인 강윤영 정신과 전문의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약간 소시오패스나 반사회적이라고 평가했죠. 당연히 이재명 후보 측과 여권에서 발끈했습니다. 결국 어제 라디오 생방송에서 대형 충돌이 터졌죠. 지사가 소시오패스인지 아닌지 알아요? 자,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고요. 근거가 뭐예요? 자, 지금 생방 중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진단하고 하는 거예요? 진단 안 하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진정하시고요. 무슨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당당히 지금 제 아내가 허위를 얘기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고발하세요. 구속시키라고. 예. 잠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발언하겠습니까? 네. 자, 캠프 관계자분께서 네, 원희룡 전 지사 계속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죠. 페이스북에 대통령 후보의 정신 건강은 공적인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 과정이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돼서도 합당치 않은 이유로 국민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면 국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 네,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과 비판, 과연 어디까지가 적정선일까요? 오늘 백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